도둑을 때려 뇌사에 빠뜨린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집주인 최 씨의 변호인에게 이번 판결과 관련된 입장을 직접 들어볼까 하는데요.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정별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정별림 변호사입니다. 예, 우선 법원이 최 씨의 혐의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는데요. 앞서 리포트 보니까 정당방위 법리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. 어떤 네. 입장이신가요? 일단 최 씨는 새벽 시간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고요. 다만 이제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방위 의사가 없는 공격 행위였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. 이 부분은 국민 일반의 법감정과 상당히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고, 네. 또 피해자에 의해서 불법적인 상황이 초래되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제압 행위를 해야만 정당방위로 인정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매우 아쉬운 판결인 것 같습니다. 네. 최종적으로 최 씨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. 이 형량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보시는지요? 네.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를 받았고, 네.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는데요. 이제 기본적으로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최 씨에게 유죄를 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, 또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범죄 행위만으로 규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최 씨가 맞닥뜨렸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는 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. 네. 현재 당사자인 최 씨와 또 최 씨 가족들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데요. 먼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. 다만 최 씨나 최 씨의 가족들도 이번 사건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지만, 또 무엇보다도 본건 피해자인 김 씨와 그 가족들에게 또 너무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요. 이 집주인 최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느냐, 또 이 도둑 김 씨가 뇌사 상태에서 치료 중에 사망한 원인이 이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느냐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? 먼저 대법원은 기본적으로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이 되려면 침해 상황이 존재를 해야 되고, 이를 방어하려는 방위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.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인 최 씨가 도둑을 처음 마주하고 폭행을 한 것은 정당방위 상황으로 보았지만, 그 도둑이 넘어진 이후 최 씨가 도둑을 제압하기 위해서 가한 폭행은 방위 의사가 아닌 공격 행위로 보았습니다. 결국 대법원은 도둑이 넘어진 상태는 불법적인 침해 상황이 아니고, 도둑이 넘어진 이후에 최 씨의 폭행은 공격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네,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어땠습니까? 어떻게 때렸길래 뭐 뇌사에 빠졌고 이게 뭐 과잉방위였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? 먼저 이제 보도에 나온 것과 같이 네, 집주인인 최 씨가 이제 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새벽 3시경에 귀가를 했고요. 예.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평소에 어머니와 누나가 잠을 자는 작은 방에서 어떤 남성이 나오는 것을 목격을 하였습니다. 최 씨는 이제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어머니나 누나한테 좀 몹쓸 짓을 하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, 또 그 사람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. 최 씨는 도둑을 폭행을 해서 도둑을 넘어뜨렸는데, 도둑이 넘어진 후에도 계속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쳐서 오히려 도둑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, 도둑을 완전히 제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, 또 발과 주먹으로 도둑을 폭행을 했고, 또 너무 다급한 마음에 또 주변에 있던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로 도둑의 머리 부분을 때려서 도둑이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던 것이지요. 네. 이번 사건 보면서 내 집에 들어온 도둑을 그럼 그냥 둬야 하냐. 인터넷 댓글을 보면 이번 판결을 동의할 수 없다라는 반응들도 많이 보이거든요. 네. 이번 판결로 이 향후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 우리 사회에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번 판결은 도둑이 주거에 침입을 했을 때 적당히 제압을 해야 네. 한다라는 매우 좀 모호한 기준만을 제시를 했을 뿐, 일반 사람들에게 그러면 적당히 어떻게 제압을 해야 하느냐, 어떻게 제압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또 국민들의 불안감만 좀 커진 상황인 것 같은데요.
이렇게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개인적인 공간에 누군가 먼저 불법적인 침해를 할 경우 또 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정당방위 규정인데 우리 대법원은 좀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특히 정당방위, 과잉방위 또 더 나아가서 처벌하지 않는 과잉방위 규정을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요. 네. 또 우리나라에서도 날로 범죄가 심각해지는 상황임을 고려를 할 때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전향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, 도둑 뇌사 사건이 대법원의 판결은 나왔지만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 앞으로도 계속 논란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집주인 최 씨 측 변호사 정별림 변호인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